그날도 평범한 하루일 줄 알았어요. 바쁘게 물을 뿌리고 스펀지를 문지르고 땀이 줄줄 흐르는 와중에도 웃으며 손님을 맞았죠. 그런데 그 남자, 내 앞에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그 남자가 상상도 못할 부탁을 해왔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 연애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작은 세차장을 운영하던 한 중년 여성이 외제차를 타고 온 한 남자 손님에게 받게 된 믿기 어려운 제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제안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사랑과 첫날 밤의 이야기까지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53, 이름은 이현숙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아이들 키우며 먹고 살 궁리를 하다가 세차장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겁도 났죠? 여자가 세차장을 한다고?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고 기술도 몸으로 익혀야 하니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닦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좋았어요. 기름때 묻은 차가 반짝반짝 윤이 날 때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랄까요. 이 골목 작은 세차장에서 8년째 저는 그렇게 제 삶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 2시쯤 햇볕이 가장 뜨겁던 시간이었죠. 은색 포르쉐 한 대가 제 세차장 앞에 천천히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검은 셔츠에 선글라스를 낀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세차 잘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또렷했죠. 전 평소처럼 차를 맡기라 하고 내부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내게 말을 걸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특별 서비스도 해주시나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농담인가 싶어 웃어 넘기려는데 그는 진지했어요. 그의 첫 번째 요구는 제 차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 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밤마다 듣는 곡인데 사장님 취향으로 구성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요? 그걸 왜 나한테 당황했지만 그는 진심이었어요. 제 차도 결국 감성 아니었어요? 사장님의 감성을 믿습니다. 그 말에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감성을 물은 거니까요. 두 번째 요구는 조금 더 이상했어요. 세차 마치고 나면 차 안에 메모를 하나 넣어주세요. 사장님이 오늘 하루 느낀 기분 같은 거요. 어이없었죠? 그걸 왜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운전할 때 그 메모를 보면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장난인가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말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세차하는 날엔 사장님이 직접 시운전을 해주세요. 제가 조수석에 앉고 싶습니다. 이건 선을 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건 좀 말끝을 흐리자 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세차가 끝나고 차가 가장 빛나는 그 순간 그 차를 사장님이 몰고 제가 옆에 앉으면 인생이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상한 사람이란 생각보다 외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먼저 들었거든요. 사실 나도 외로웠거든요. 일만 하다 보니 대화는커녕 따뜻한 말 한마디도 잊고 살았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손이 음악을 골라 USB에 담고 있었고 메모지를 사고 있었고 시운전할 나를 기다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는 정해진 날에 차를 맡기고 전 정해진 음악과 메모를 준비했죠. 메모엔 이런 글도 있었어요. 오늘 하늘 예뻐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는 메모를 볼 때마다 웃었고 고맙다 했고 다음 만남을 기다렸어요. 시운전 날엔 전 은색 포르쉐를 몰았고 그는 옆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바라봤어요. 사장님, 이 시간 제겐 정말 소중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도 몰래 웃음이 났어요. 마치 잊고 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달까? 이젠 그는 단골을 넘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죠. 이야기만 들어도 이상하다고 느낄지 몰라요. 하지만 저에겐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그의 요구가 부담이 아닌 선물이 되었듯 나의 하루에도 누군가의 자리가 생긴 것 같아 감사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새 계절도 바뀌었어요. 그는 여전히 매달 세차장을 찾아왔고 저는 여전히 음악을 골라주고 메모를 남기고 시운전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운전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그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오늘은 그냥 가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기다려온 말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뒤섞였죠.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나눠 먹었어요. 이렇게 소소한 게 좋네요. 그가 말했어요. 사장님과 있으면 내가 사람이 되는 기분이에요. 겉으론 잘 사는 척, 멋진 척했지만 사실 늘 공허했거든요. 그의 고백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나도 외로웠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이고 싶었으니까. 그날 이후 우린 세차장을 중심으로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요. 그는 세차가 없는 날에도 불쑥 찾아와 커피를 놓고 가거나 저녁거리를 함께 사러 시장에 가기도 했죠. 어느 날은 제게 손수 만든 재즈 CD를 주며 말했어요. 이번엔 제가 사장님 감성을 느껴보고 싶어서요. 세차장이 점점 삶의 중심이 아닌 사랑이 시작된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웃을 줄 아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는 제게 특별한 말을 자주 하진 않아요. 하지만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가 다녀간 자리엔 늘 향긋한 여운이 남고 저는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오늘도 손에 스펀지를 들죠.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늦었을까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나이도 시기도 가리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여겼던 마음에도 다시 피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나랑 조금만 더 있어 주실 수 있나요? 그날은 눈이 소복이 내리는 밤이었어요. 세차장도 문을 일찍 닫았고 주변은 고요했죠. 우린 말없이 차에 올라 도심 외곽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어요. 창밖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차 안은 따뜻했어요. 서로 말을 아꼈지만 마음은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그가 제 손을 잡고 가만히 말했어요. 이 순간 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펜션 방 안은 조용했고 벽난로가 은은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머리카락을 넘기고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그 입맞춤은 조급하지 않았고 아주 오래 기다렸던 듯한 그런 따뜻함이었어요. 우린 서로의 손끝에서부터 온기를 나눴어요. 삶에 찌든 상처와 고단함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한 밤이었죠. 그는 제 등을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너무 낯설고 너무 좋아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시간들이 그 사람의 품 안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밤은 뜨겁고 동시에 고요했어요. 우린 몸으로 마음을 전했고 마음으로 서로를 안았죠. 중년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깊고 진하게 타올랐어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어요. 삶이 아무리 평범하고 단조롭다 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인연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를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황혼의 비밀연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진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